무엇이 당신의 독서를 가로막는가? 사람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밥 먹는 습관, 일하는 습관, 잠자는 습관, 술 마시는 습관과 같이 수많은 습관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 숨어서 삶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습관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스스로가 제어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행동들. 습관은 스펀지에 잉크가 스며들듯 신압으로 우리들의 삶에 스며들었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커다란 축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습관의 존재감을 잊은 채 살고 있다. 자신의 일과를 살펴보자.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모두 습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씻고 준비하는 시간 동안 일어나는 행동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바로 습관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양치질을 예로 들어보자. 위아래로 양치하는 사람, 좌우로 양치하는 사람, 치약을 많이 짜는 사람, 시끄럽게 양치하는 사람, 변기에 앉아서 양치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 몸으로 직접 움직여 실천하고 있지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수많은 행동들. 바로 이러한 습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지금 바로 종이 한 장을 꺼내 여러분이 보냈던 오늘 하루를 직접 써보자. 그리고 기록한 일과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은 행동과 지속해야 하는 행동을 분류해보자. 바로 이 메모지 한 장이 변화의 시작이다. 다시 말해 습관을 알아내고 불필요한 부분을 고쳐가는 것이 바로 자기계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시간 관리인 것이다. 여러분이 자기계발을 원한다면 시간 관리는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주제다. 왜냐하면 삶은 시간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게 된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우리는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가진다. 돈으로 비유해보자면 자정이 되면 각자에게 86,400원이 입금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 이 돈의 특징은 아껴 쓸 수 없고 설사 아껴 쓴다 하더라도 다음 날로 이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똑같이 소비되는 돈인 것이다. 생각해보자. 직장인들은 보통 일터에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낸다. 자신의 시간을 소비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이어갈 돈을 버는 것이다. 또한 6시간에서 8시간은 잠을 자는데 소비한다. 그러고 나면 남는 시간은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휴식, 취미활동, 공부, 대인관계와 같이 나와 내 주변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시간을 쓴다. 부자들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 자기계발서를 여러 권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가장 큰 관점의 차이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돈을 쓴다. 내 의식주를 위해 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벌기 위해 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들의 시간을 산다. 낸 돈의 가치만큼 자신은 여유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사용하게 되니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돈은 상대적 가치를 가지지만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똑같이 소비되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것은 수지 맞는 거래다. 물론 그들은 이미 돈이 많아서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하게 될 것이다. 금수저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이 사례가 맞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자수성가한 수많은 부자들도 충분히 많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시작은 같았지만 주어진 시간을 하고 싶은 일에 조금씩 축적하면서 노력한 사람들이다. 아무런 노력 없이 자고 일어났더니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격언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사람, 바로 그들이 진짜 부자들이다. 나는 부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다시 습관으로 돌아가보자. 무엇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는가? 부모님인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감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바로 당신의 습관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라고 말이다. 타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자신의 모습은 스스로가 결정한 결과물이다.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나 역시 내가 결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닌 내가 해야 하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시작은 백지장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습관이 백지장에 한 줄 한 줄 칸을 채워가면서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도 나와 비슷한 생각으로 매일같이 자신의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종이에 써보자. 그 일과표를 보면서 기록이 만들어내는 자신의 스토리를 상상해보자. 자신의 이야기가 만족스러운가? 타인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듯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그곳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보는 것이 바로 자기계발의 첫 단추다. 자, 여러분이 기록한 일과표를 다시 들여다보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외에 또 무엇이 있는가? 교통편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있는가? TV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며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가? 가족과 함께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는가? 아마도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 여러분의 일과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SNS를 하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과 같이 짬나는 시간에 습관적으로 하는 활동들은 일상으로 기록해두지 않았을 것이다. 맞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일주일만 측정해 본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적어도 하루 2-3시간 이상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쥐고 있다. 잠시 들어서 확인한 것이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인지하는 못하는 틈새 시간 중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 그 시간을 모아보면 하루 중 10%에서 20%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을 여러분은 일과표에 기록해두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시간을 여유의 활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버릴 시간에 SNS를 하고 뉴스를 보며 콘텐츠를 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멋진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혹시 여러분의 하루 일과표에 독서가 포함되어 있는가? 단 몇 분이라도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변의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주 쉽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책을 읽는 시간을 하루의 삶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일부를 책 읽는 시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균 독서량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는 다독가가 될 것이다. 이런 잃어버린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독서 시간을 확보하는 열쇠다.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시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미루며 살고 있다. 급한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하며 시간을 인내했기 때문에 정작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미루면서 살아왔다. 건강, 가족, 친구, 꿈, 도전, 용기 이런 것들은 현재 닥친 내 앞의 바쁨으로 인해 미루어졌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오늘도 운동을 미룬다. 나 역시도 내일부터라며 미룬 것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현재의 바쁨을 핑계로 오늘의 운동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 돈을 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 과거에 벌었던 돈을 쓴다. 완벽한 역설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급한 것이 아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시간을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